공공의료 강화, 빈곤층 의료비 중단 촉구 결의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우리 서로 옆자리에 누가 있는지 한번 둘러보고 서로 격려와 응원의 함성 외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함성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 셋. 네, 지나가는 시민 여러분들께 저희 집회를 취지를 간단히 소개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분할발로 우리 목숨을 짓밟으려 했던 윤석열을 끌어내렸지만 우리의 건강권은 하나도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지금 대선 시기에도 우리의 건강권을 약속하는 대선 후보를 찾아보기가 아주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광장에 나섰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는 사람들 모두 오늘 집회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목숨을 매대 위의 상품처럼 내다 파는 보수 정치인들에게 우리 크게 한 소리 치러 나온 것 맞습니까? 이렇게 함께 투쟁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무더운 날씨보다도 우리의 미간을 찌푸리게 했던 누굽니까? 윤석열. 우리가 지난 4개월 넘게 윤석열과 싸워서 그 꼴보기 싫은 윤석열을 쫓아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윤석열 정권이 윤석열도 없는 껍데기만 남은 그 윤석열 정권이 의료급여 정률제를 끝까지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윤석열이 어제 호의를 받으면서 부정선거에 대한 영화를 봤다고 합니다. 아직 내란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의 정책도 끝나지 않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석열과 그 쿠데타 잔당들이 척결되고 윤석열이 하려고 했던 의료민영화, 공공의료 파괴,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의료비 쿠데타가 멈춰져야지 진짜 내란 청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건강보험 재정을 누가 축내고 있습니까? 부자 감세하면서 건강보험 재정 지원을 줄인 윤석열 같은 자들 아닙니까? 우리 의료보장에 써야 될 돈을 민간병원에 수조 원씩 퍼주고 의료기업들한테 퍼준 내란 정권이 바로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왔던 것입니다. 아픈 사람이 병원에 간 것으로 비난을 받아야 된다면 노인과 장애인, 가난한 사람들은 비난의 화살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왜 낸 돈에 비해서 받은 게 많냐, 왜 당신들은 적자를 내냐, 이런 혐오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유하고 건강한 사람들의 돈으로 아프고 가난한 사람들의 치료를 하는 사회연대가 바로 건강보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약자를 공격하는 것은 사회보험 전체를 파괴하려고 하는 책동입니다. 여러분, 의료급여 정률제가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이 아픈데,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왜 병원을 남들보다 많이 가냐, 이렇게 저들이 비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윤리적인 사람들, 재정을 축내는 사람들이라고 우리의 삶을 옥죄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짓과 혐오 선동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은 단결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단결해서 투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 의료급여 수급자들, 홈리스들, 장애인들, 이주민, 보건의료 노동자들, 그리고 공공병원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시민들, 우리가 모두 단결해서 함께 투쟁하고 세상을 바꾸도록 합시다. 가난한 이들은 삶 자체가 언제나 계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윤석열이 끝내 가난한 사람들이 병원을 가기 더 어렵게 만들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 당사자 모임에서 오셨습니다. 박영수님의 투쟁 발언 모셔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부에서 의료급여 수급자들에 대한 본인 부담금을 정률제로 계약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 이야기를 해보고자 나왔습니다. 저는 지금 일종 의료급여 수급자로 살고 있습니다. 유육정증이라는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인해 일반 수급자가 되었습니다. 또 양쪽 눈에 녹내장과 포도상균 감염으로 인해 6년째 치료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의료비가 정액제라서 본인 부담금이 낮지만 정률제로 바뀌게 되면은 본인 부담금이 늘어나서 생활이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 생활비가 수급비 76만 원이 다인데 아파트 관리비와 교통비 빼고 나면은 60만 원 정도 남습니다. 거기에 아파트 갱신 보증금도 모아야 하고 또 치아가 전부 털리라서 1년에 털리 수리비로 10에서 2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털리도 7년째 하고 있어서 나중에 또 새 털리를 제작하는 데 들어갈 돈도 모아야 합니다. 여기에 병원 비급여 치료비까지 감당하고 나면은 실질적으로 매달 돈이 부족해서 먹을 것과 입는 것에서 아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입장에 정률제로 계약돼 의료비까지 더 부담하게 된다면 너무 힘이 들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조건부 수급자로 있을 때 의료급여 이정이어서 정률제로 병원을 이용했습니다. 그 당시 세브란스 병원을 다녔는데 한 번 갈 때마다 4만 원에서 7만 원까지 꼬박꼬박 부담해야 했습니다. 부담이 됐지만 꼭 받아야 하는 치료라서 생활비를 아껴가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정률제로 바뀌게 된다면 또 이런 식으로 몇만 원씩 내야 할 텐데 앞이 캄캄합니다. 이달만 해도 벌써 안과를 2회 다녀왔고 보람의 병원 3회 다녀왔습니다. 오늘도 오전에 보람의 병원에 다녀왔고 다음 주 월요일에 또 가야 합니다. 이 중에 제가 임의로 가는 것은 하나도 없고 병원에서 오라고 해서 가는 것입니다. 수급자들이 쓸데없이 병원을 자주 간다는 핑계로 정률제로 바꾼다고 하는데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것이 묻고 싶습니다. 또한 수급자들은 비수급자들에 비해서 몸이 아픈 사람들입니다. 장애자 또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등 모든 수급자들은 거의 병을 달고 있기 때문에 비수급자들보다 병원을 자주 갈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이것을 과연 복지부에서는 알고 있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병원을 자주 간다 하는 그 숫자 하나만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정률제로 계약한다는 것은 너무 파렴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국에는 많은 이주동자 이주민들이 있습니다. 이주동자도 건강권, 노동권이 있습니다. 이주동자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 건강보험에서 이주민을 차별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주동자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농업에서 5인 미만 개인사업자 밑에서 일하는 이주동자들은 건강보험 가입이 직장 건강보험 가입할 수 없습니다. 이런데 회사 일하는 이주동자들은 지역 가입해야 하고 전체 가입자 평균보험료 내야 해서 재산금도 못 받는데 15만 원 넘게 내야 합니다. 재산과 소득 파악이 어렵다고 해서 이렇게 높은 보험료 부과합니다. 정부나 정치권은 이주민들이 건강보험 무임승차 한다고 잘못된 혐오를 부추깁니다. 이런 것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정부는 모든 이주동자 이주민에게 아프면 제대로 치료받고 건강보험 차별 없고 평등하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공의료 강화해서 취약계층 이주민에게도 의료 접근권 보장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노숙인 그 의료에 대해서 이야기하러 나왔는데요. 우리가 전에는 그 산마르교에서 힐링이라고 토요일마다 그 방에 모여서 한 10명 정도 같이 앉아서 이야기도 하고 글도 쓰고 하는 힐링 모임이 있었어요. 거기에
같이 하고 끝나고 나면 함께 밥 먹고 또 그게 한 14강인가 하고 끝나면 또 실로암 사우나 가서 거기서 또 글도 쓰고 발표하고 또 뭐 여러 가지 그렇게 하고 했는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그가 뭐 숲대 어디 고시원에서 나발나발이라 하는 분이 고혈압으로 쓰고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아주 많이 당하고 있어요. 사실 그들이 주소지가 없다는 이유로 해서 어떤 병원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혜택을 못 받는데 우리는 10년의 텐춘지 음악에서 지내서 거리 아울리치 하는지 늘 봐서 얼굴을 알고 이들이 사우나 갈 때 명단 이름 적어요. 다 알아요. 그래서 약을 타고 또 옷을 탈 때도 이름을 적고 생년월일 적어서 누구지 다 알아요. 그런데 주소지가 없다는 이유로 해서 그런 게 안 되고 자치석유 진료 거기서 의뢰서를 받고 6개 정원대만 가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들은 병원하고 혜택하고 아주 멀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거는 이걸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힘을 합해서 폐지, 지정병원 폐지, 아프면 이후 병원에 갈 수 있는, 아무 때나 갈 수 있는, 거기 아까 뭐 지원, 나라의 지원도 있고 여러 가지 협력이 있어야 되겠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함께 투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은 병원에 가려면 항상 입구에서 실랑이를 벌여야 합니다. 부모나 간병인이 24시간 함께 있을 수 없으면 안 돼요. 중증 장애인이라 입원할 수 없어요. 복도가 좁고 계단이 있어 들어올 수 없어요. 의사소통이 안 돼서 진료를 볼 수 없어요. 이런 말들이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부족한 공공의료와 의료 인력,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 그리고 무엇보다 장애인을 받아주지 않는 의료기관의 현실이 우리를 더욱 취약하게 만듭니다. 충격적이지만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치료받지 못해 사망하는 비율이 무려 6.2배나 됩니다. 이런 현실을 바꾸려고 2015년에 장애인건강권법이 만들어졌지만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보건복지부는 제대로 된 계획조차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더 이상 장애인이 치료받지 못해 죽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장애인 주치의 제도는 많은 기대를 모았지만 지금은 이름뿐인 제도가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일상적으로 의료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방문하는 의료인이 없어 부모님과 활동지원사가 법을 어기며 의료적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금의 장애인건강권법은 그저 휴지 조각에 불과합니다. 법이 시행된 2017년에 비해 병원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경험을 겪는 장애인의 비율은 여전히 17%에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에 요구합니다. 유명무실한 장애인 보건의료센터와 장애인 주치의 제도를 개혁하고 장애인 간병 국가책임제를 실시하며 일상적으로 의료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통해 지원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이번 의료급여 개혁안에는 엉뚱하게도 정신병원 입원에 대한 보상책도 함께 담겨있다고 합니다. 우선은 지금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가난한 자들이 더 많이 아픈 게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프고 싶어서 아픈 게 아닌데 이제는 아플 권리마저 앗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자 그 의료 보장성을 높이겠다고 이런 개혁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떠한 것도 우리 삶에서 현실적으로 좋아질 부분은 단 한 가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복지부에서 제시한 것 중에 하나로 지금 이 의료급여 제도 안에서 정신건강 삶의 지표가 굉장히 낮다고 얘기합니다. 우울감도 높고 일상적인 스트레스가 높다라고 제시하고 있는데 지금 이들이 제시하고 있는 안처럼 만약에 의료급여가 바뀐다면 그 삶의 지표는 더 나빠지지 더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내지 않던 돈을 더 내라고 하는데 어느 누가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리고 시대에 역행하고 있는 지금 이 개혁 방안은 정말 말이 안 되는데요. 특히나 지금 병원 안에서 그 폐쇄적인 시설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앗아가고 있고 인권 침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복지부 장관은 지난 국감에서 질의도 받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책임지겠다고 했던 사람이 폐쇄병동 입원료를 받겠다고 하고 있고 보호 조치를 했을 때 더 많은 수가를 청구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더더욱 폐쇄적인 환경에서 치료받게 만들려는 앞잡이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더 많은 당사자들이 폐쇄적인 환경에서 인권 침해를 당하기를 바라고 있는 사람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사자들은 죽을 때까지 병원을 가라고 사회적으로 요구합니다. 죽을 때까지 약을 먹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병원에 갈 때마다 돈을 더 내라고 합니다. 어느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춰야 할지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복지부는 지금 이 의료개혁에 관련해서 수급 당사자들을 만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해 당사자를 만날 용기도 없는 이런 악행을 더 이상 그만하시길 촉구하겠습니다. 정률제는 우리는 의료연대 본부는 그동안 더 좋은 간호를 하기 위한 간호인력 충원, 더 좋은 돌봄을 하기 위한 돌봄 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을 외쳐왔습니다. 의료는 상품이 아니라고, 의료도 돌봄도 자본의 돈벌이 상품이 아니라 누군가의 생명과 삶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지켜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의료민영화 저지를 요구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건강권이 의료자본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돈이 없어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무상의료를 요구합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의료위기는 개인의 건강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의 안전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 가장 적은 공공병상 수, 그리고 비수도권, 농촌 지역으로 갈수록 부족한 보건의료 인력은 심각한 의료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질병과 재난, 전 지구적인 기후위기 앞에서 가장 먼저 타격받는 빈곤층, 장애인, 노숙인,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의료 불평등은 더욱 참담한 고통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비수도권의 의료 공백 문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작년 인구 35만의 경남 양산시, 그중에서도 10만 명이 사는 양산 동부권의 종합병원이 경영난을 이유로 폐원했습니다. 양산에서 응급의학과 24시간 진료체제를 갖고 있는 곳은 양산 부산대 병원뿐입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은 불안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강원도 고성, 정선, 양양, 화천, 평창에서는 지역 주민 절반 이상이 타 지역에서 원정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은 또 어떻습니까? 공중보건의사 수가 2010년 474명이었는데 2025년 179명으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만성질환 환자들이 방치되고 의료 사각지대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천의 사례를 전국 각지로 확대해야 합니다. 부천시 공공의료원 조례안 통과는 공공의료 확대를 향한 시민들의 절박한 요구와 실천이 만든 결과입니다. 지역사회가 스스로 의료 안전망을 세우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사례입니다. 더 많은 지역에서 공공병원이 설립되고 공공의료가 강화되어야만 국민 모두가 의료비 걱정 없이 응급실 뺑뺑이 없이 필요한 치료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거의 마지막 순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지금 더위가 너무 심해서 그늘로 대피 가 계신 동지들 지금 대회장 안으로 들어와 주시면 같이 결의문 낭독 시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의는 빈곤층 의료비 인상, 의료 시장과 시도를 중단하고 공공병원 확충, 공공의료 강화하라.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우리는 극도로 속아 빠진 한국이 시장하던 의료 시스템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홈리스, 장애인, 이해주민, 보건의료 노동자, 그리고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 주민들은 돈벌이에 매몰된 냉혹한 의료체계에서 기본적 권리를 유린당하고 있다. 한국은 아파서 가난해지고 가난해서 아픈 사람을 만들어낸다. 권리가 아닌 돈벌이 상품으로 전락하는 의료는 비용을 이유로 건강과 생명을 포기하게 만든다. 비급여 과잉 진리로 환자들이 주머니를 터는 민간병원은 가난한 사람들을 깊이 대상으로 여긴다. 생명과 건강에 보루한 공공병원인데 비율은 단 5%밖에 되지 않는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민간병원은 감염병 환자를 외면했고 얼마 안 되는 공공병원이 감염병 전담병원이 됐다. 이로 인해 공공병원에서 치료받던 이들은 하루아침에 쫓겨나야 했다. 홈리스는 법으로 국가가 지정한 병원에 이용할 수 있고 그 병원도 당연히 공공병원이다. 가난한 사람들이 재난 상황에서 가장 먼저 버려졌다. 가난한 우리 중 다수는 장애인이다. 더 많은 돌봄과 치료를 필요로 하지만 한국은 기본적인 장애인 이동권조차
보장되지 않는 사회다. 병원 접근이 어렵고 추가 의료비의 부담으로 인해 치료받지 못해 죽어간다. 정신장애 등 심리 사회적 장애 당사자는 많은 경우 강제 입원되고 폐쇄병동에 있어 가둬지고 반인권적인 격리 강박에 처해진다. 목숨을 잃는다. 민간병원은 강제 입원, 장기 입원으로 유지되는 시스템으로 돈벌이를 한다. 차별과 혐오로 유지되는 사회의 돈벌이로 유지되는 보건의료 시스템이 우리의 삶을 폭력적으로 옥죄고 있다. 사람과 생명보다 이윤을 우선으로 하는 병원은 노동자들도 쥐어짠다. 병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제때 밥도 못 먹고 물도 못 마시며 화장실에 갈 시간도 없이 일한다. 아픈 노동자가 아픈 환자를 돌본다. 그러다 과로에 쓰러지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공공의료의 붕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더 큰 재난으로 내몬다. 인구가 적은 지역에 민간 병원은 들어서지 않는다. 응급실도 분만실도 없고 암이라도 걸리면 서울 환자방을 전전해야 한다. 수십만의 이주민이 의료 보장에서 제외돼 있다. 의료비 부담으로 장시간 노동으로 병원에 갈 시간도 없어서 심지어 의료진과 의사소통이 안 돼서 아파도 참는다.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 수지가 어마어마한 흑자인 이유다. 그럼에도 이주민들은 건보 재정 적자의 주범이라는 거짓 낙인에 시달리고 있다. 의료가 시장화된 이 현실은 역대 정부가 만들어왔지만 윤석열 정권은 더 가차없이 약자의 삶을 벼랑으로 내몰았다.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은 아픈 이들에게서 의료를 빼앗는 짓도 임기 내내 벌여왔다. 복지부는 보건산업부라며 의료 민영화를 밀어붙이고 공공의료를 파탄냈다. 건강보험 제도를 공격해 보장성을 줄이고 공공병원 재정 지원을 중단해 경영난을 유발하고 노동자를 임금체불로 내몰았다. 심지어 파면된 이후에도 윤석열 없는 윤석열 정권이 의료급여 계약을 밀어붙이겠다고 발표했다. 이런 시장주의 정책이 절망과 고통을 낳고 그 속에서 극우가 창궐하고 있다. 우리는 촉구한다. 윤석열과 내란 세력이 척결되어야 하듯 윤석열식 의료 시장화와 공공의료 파괴 정책을 끝장내야 한다. 의료 시장화를 중단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하라. 의료를 상품화하고 시장화하는 정책들을 모두 중단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라. 부르는 게 값인 비급여를 없애고 누구나 평등하게 의료를 권리로서 보장받아야 한다. 아픈 사람이라면 누구나 병원에 갈 수 있게 지역마다 공공병원을 늘리고 인력 충원을 법제화해 노동권을 보장하라. 의료급여 정률제 계약을 전면 중단하라. 아파도 병원 문턱을 못 넘는 우리다.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제도를 폐지하라. 원하는 병원,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를 누가 감히 빼앗는단 말인가. 차별적인 제도 운영을 중단하라. 이주민에 대한 건강보험 차별을 중단하라. 이주민 혐오에 기반한 재정적자 주범이라는 거짓 낙인을 멈춰라. 재정 문제는 누구의 탓인가? 평범한 사람들의 등골 빼먹는 폭거를 중단하고 부자와 기업의 보험료를 제대로 걷어라.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건강권법을 전부 개정하라.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이동 편의를 보장해 지역사회에서 건강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강제 입원과 격리, 강박으로 유린당하는 정신장애 등 심리사회적 장애 당사자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라. 모두의 존엄과 생명을 위해 우리는 함께 요구한다. 공공의료로 권리를 보장하라. 의료를 시장화해서 이익을 보는 자들, 불의한 정치에 함께 맞서자. 권리로서의 건강과 생명을 누리기 위해 우리는 오늘의 외침을 계속 함께 해나갈 것이다. 2025년 5월 22일 의료시장화 중단, 공공의료 강화, 빈곤층 의료비 인상 중단 촉구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저 초라한 지붕 그 아래 작지만 두꺼운 꿈 하나 다시 의료급여 개혁안, 공공의료 파괴, 그리고 우리 의료 시장화를 함께 찢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짐짝처럼 부려진 채로 다들 준비되셨나요? 삶이 통째로 의료는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모두의 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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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그 작고 약한 꿈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의료는 모두의 권리다! 그 선한 많은 사람 그에게 노래요 바다 남은 빈민과 장애인과 노동자들과 시민들의 연대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찢어버렸습니다. 우리 앞으로 실제로 이 모든 것들을 찢어버릴 수 있을 때까지 또 함께 찢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을 또 기약하면서 오늘의 경기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료급여 종료제 계약 반대로 홈리스 근본권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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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 평화의 바람으로 노래